내가 이 집 살림을 맡아놓고 이렇게 환자를 방치하니 결국 이 지경이 난 거 아니야?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차가운 목소리. 20살에 시집 와서 27년.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건만 모든 책임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 미정.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년 시집살이가 이런 굴욕으로 끝나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미정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남 진주시 외곽 농촌마을 논밭 사이로 난 좁은 시멘트길 끝에 자리 잡은 단층 집이 하나 있습니다. 대문 앞에는 정임이 정성껏 가꾼 코스모스와 맨드라미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마당 한쪽에는 고추며 배추, 무가 자라는 텃밭이 있고 집 뒤편으로는 수십 년 된 감나무 한 그루가 집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죠. 이 집에는 40년 넘게 뿌리내린 가족의 이야기가 깊숙이 스며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미정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시어머니 방 쪽을 살폈습니다.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정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죠.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정임의 아침 약들을 정리했습니다. 당뇨약 2알, 혈압약 1알, 소화제 1알. 각각의 약이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식전인지 식후인지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작은 약통에 담았어요. 마을 보건소에서 받아온 복약 지도서를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텃밭에서 미정은 아침 식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골랐어요. 어제 따둔 상추, 직접 담근 된장으로 무친 도라지, 그리고 가을 햇볕에 말린 무청으로 만든 나물. 모든 음식은 소금을 최대한 적게 넣어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임의 혈압 때문이었죠. 미정이 단호박죽을 끓이는 동안 안방에서는 박정임이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올해 65이 된 정임은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노화의 신호들을 매일 확인해야 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리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왔어요. 정임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가 이제는 이렇게 큰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니. 정임은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이후로 정임은 홀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서울로 올라가 1년에 한두 번 내려올까 말까 했고,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어요. 그나마 막내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만 막내 아들 역시 진주 시내 직장에 다니느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임의 곁을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은 며느리 미정뿐이었어요. 20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이제 47이 된 미정. 꽃다운 나이를 모두 시어머니와 가족들을 위해 바친 것이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단호박죽은 정임이 소화하기 좋도록 곱게 갈아 만든 것이었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와 도라지, 무청나물까지 모든 반찬이 정임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정임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 며칠간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27년 동안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모셔왔지만 시댁 친척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히 서울에 사는 큰며느리 채영자가 내려올 때마다 듣는 말들은 미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정이네 친정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편하게 사니 좋겠네.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과수원을 하다가 흉년이 들어 망한 뒤로는 더욱 그랬죠.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묵묵히 성실하게 가족을 돌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는 친척들 앞에서 미정은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큰 며느리 영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며 자랑하곤 했고 다른 친척들도 각자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저 시어머니 수발을 드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죠. 정임은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미정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자신의 약을 챙기고 심지어 손자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가끔 밤늦게 미정이 혼자 마당에 나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큰며느리 영자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모른 척 해왔어요.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임 자신도 영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말이 거칠고 성격이 까칠해서 한번 화를 내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미정아. 정임이 죽 한 수저를 떠먹은 뒤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다.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너야.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일은 괜찮기는. 내가 다 보고 있다고 했잖니. 정임의 목소리에는 묘한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 그 계집애가 너를 무시하는 것도 다른 친척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다 봤어.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27년 시집살이 중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정임의 거칠고 마른 손이 미정의 손등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정임은 창밖 감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장 이야기를 언제 꺼내야 할지, 그리고 미정이 이 집에서 받아야 할 진짜 대우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미정이 고개 숙이고 사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마치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몸을 감싸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럽게 가슴 한쪽이 찌르는 듯한 아픔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의 비명이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정임이 가슴을 움켜쥐며 마루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본 미정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미정의 다급한 목소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시선,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평화롭던 마을을 순식간에 뒤흔들었어요. 진주 시내 큰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정임은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꼭 괜찮으실 거예요.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구급차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진주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에는 긴급 상황으로 실려온 환자들과 고호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정임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미정은 정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간호사의 제지로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곧 검사 결과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정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정임이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정은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요. 진주 종합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나온다고 했지만 진주 시내까지는 적어도 1시간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정이 걸어야 할 전화는 큰아들에게였어요. 서울에 사는 정임의 큰아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화를 받은 것은 큰며느리 최영자였어요. 어머, 미정씨? 무슨 일이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계세요.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미정이 상황을 설명하자 영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아이고, 또 그러시는군요. 우리가 바로 내려갈게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또 그러신다는 말에 미정은 마음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설명해 주신다고. 미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자는 알겠어요. 금방 가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여러 환자들의 보호자들로 붐볐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와서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2시간 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온 영자와 정임의 큰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친 모습은 여전히 도시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영자가 다가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의사는 뭐라고 해요? 큰 병이에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시고 심장에도 무리가 온 것 같다고 하세요. 지금 정밀 검사 중이에요. 아직 결과가. 미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영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러게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미정 씨가 이 집 살림 맡고 있으면서 어머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어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니, 저는 매일 어머니 약도 챙겨드리고 식단도 신경 써서 관리했는데. 하지만 영자는 미정의 말을 거칠게 끊었어요. 신경 썼다고요? 그럼 왜 어머니가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혈압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응급 상황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영자의 목소리는 이제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언니, 목소리 좀. 미정이 주변을 의식하며 조용히 말하려 했지만 영자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지. 내가 이 집 살림을 맡아놓고 이렇게 환자를 방치하니까 결국 이 지경이 난 거 아냐. 영자의 말은 마치 미정이 정임을 일부러 방치했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때 마침 담당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정임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급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문제인데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앞으로 생활습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영자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미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봐요, 의사 선생님. 급성 심근경색이래요. 이게 평소 관리를 제대로 한 결과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우선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환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하지만 영자는 의사의 말도 무시한 채 미정을 계속 몰아붙였어요. 미정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약 제때 드시게 했어요? 병원 정기검진 제대로 받게 했어요? 식단 관리는 어떻게 했고요? 영자의 연속적인 질문 공세에 미정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저는 매일 약을 챙겨드렸고 저염식으로 음식도 만들어드렸는데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매일 챙겨드렸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뭔가 빼먹었거나 잘못 관리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영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과 간병인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못 돌봤나 보네. 시골에서 뭘 알겠어. 병원도 제때 안 데리고 갔을 거야. 이런 수군거림이 미정의 귀에 들려왔어요. 언니,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미정이 간신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영자는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럼 왜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온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영자는 이제 미정을 완전히 범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2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영자의 모습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변명할 용기는 없었어요. 미정의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영자의 차가운 시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미정은 결국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영자는 그런 미정을 내려다보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했어야 했어. 괜히 변명만 늘어놓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응급실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가면서 문이 열린 틈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정임이 복도 상황을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정임의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며느리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27년 동안 자신을 정성스럽게 돌봐준 며느리가 자신이 아픈 것 때문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정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임의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이 정임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2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신을 돌봐준 미정이 지금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 밖에 나가야 해요. 제발요. 환자분, 아직 안정이 필요하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정임을 말렸지만 정임의 눈빛은 이미 결연해져 있었어요. 정임은 산소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의지로 버텼어요. 내 며느리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간호사는 놀라서 정임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임은 이미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한 파란색 환자복을 입은 채 맨발로 차가운 병원 바닥을 걸어 나오는 정임의 모습은 처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임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미정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영자는 미정을 내려다보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마치 재판정처럼 변해버린 상황이었죠. 그만해라. 정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정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환자복을 입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정임의 모습을 보자 영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세요? 들어가서 쉬셔야지. 영자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 것 같아서 불쾌했거든요. 그만하라고 했다. 정임은 영자를 노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무릎 꿇리지 마라.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무릎을 꿇은 채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임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신가요? 영자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뭔지 아세요? 미정 씨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임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보호하려는데 오히려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27년 동안 이 며느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 집안을 돌보고 내 약 챙기고 텃밭 가꾸고. 어머니,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치료받으세요. 영자가 정임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임은 영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치료? 내가 아픈 건 몸이지 정신이 아니야. 정임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를 돌봤는지 너는 몰라. 내가 명절에 한 번 내려올 때마다 뭐라고 했는지도 다 기억해. 영자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정임이 평소에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다는 말에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물러서기도 어려웠어요. 어머니, 지금 흥분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미정 씨도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이제 그만. 영자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환자복 윗부분을 잡았어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환자복을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져라. 하얀 환자복이 반으로 찢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병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임의 행동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바라만 봤어요. 정임은 찢어진 환자복을 발로 차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며느리를 모욕하는 순간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진동시켰어요. 27년 동안 이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알기나 해? 새댁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편하게 산 적이 있냐? 정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정임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영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정임은 영자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너무한 건 너다. 내 며느리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려놓고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정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잘 산다고 해서 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았냐? 영자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폭발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영자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미정아, 일어나라. 정임이 무릎 꿇고 있던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일어나서 고개 들고 서 있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임의 강한 의지와 사랑이 미정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27년 동안 시댁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미정이 처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이 며느리는 내가 지킬 거야. 정임이 영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살아있는 한 말이야. 복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임의 강렬한 선언에 아무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의료진들은 환자가 흥분해서 위험할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정임의 기세에 눌려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뒤로 물러섰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어머니.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임을 불렀습니다. 정임은 미정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미정아, 너는 이 집의 진짜 며느리야.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정임의 선언이 끝나자 병원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찢어진 환자복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정임은 속옷만 입은 채로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27년 동안 숨겨왔던 정임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흐르는 정적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너무했다는 거냐? 정임이 찢어진 환자복을 발로 차며 대답했어요. 속옷만 입은 채로 서 있는 정임의 모습을 본 간호사가 급히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려 했지만 정임은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영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정상이신 건가요?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정 씨 편만 드시고 편을 든다고 정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27년 동안 내가 누구 편을 들었는지 너는 모르냐? 내가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영자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말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사실대로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이 신기했는지 환자 보호자들과 간병인들이 하나둘 둘러섰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저런 집안이 시끄럽네라고 혀를 찾고 또 다른 아주머니는 며느리한테 저럴 필요까지 있나라며 수군거렸어요.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정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고 보탤 게 없다고 시집살이나 편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야?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임이 그동안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정 씨가 제대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걱정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걱정? 정임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걱정했냐?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얼굴만 보고 가면서 무슨 걱정을 했어? 영자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반격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 편만 드시는 건 혹시 집안 재산 때문이에요? 영자의 말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신 것을 재산 때문이라고 말하는 영자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그럼 왜 유독 미정 씨만 편드세요? 영자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이며 재산이며 다 미정 씨한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역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 보면 이유가 있는 거네. 이런 수군거림이 미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재산? 정임이 영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너야말로 남편 죽은 뒤로 그 땅 문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영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정임이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저는 그냥 오해?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냐?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땅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시골에 두면 분실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나무라는 큰 며느리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복잡해 보였거든요. 아,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큰 며느리가 재산을 노렸던 거네.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세요. 영자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저는 정말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안전하게 보관? 내 이름으로 된 땅을 왜 내가 보관해야 하는데? 정임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알아보러 간 것도 다 알고 있어. 이 말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흥미진진해졌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런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땅을 팔려고 했나 보네. 그래서 막내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영자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자신의 속셈이 다 드러나 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장 가격을 알아보려고. 시장 가격? 정임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시장 가격을 왜 알아봐?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었냐? 정임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나무라는 것이 당연해 보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영자가 욕심쟁이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신 것이 재산 때문이라고 오해받는 것도 억울했고, 영자가 실제로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어서.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정의 절규 같은 외침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미정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20살에 이 집으로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미정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더 아프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했어요. 영자는 미정의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의 속셈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정이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니까 더욱 초라해 보였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미정 편으로 돌아선 것 같았어요. 그래, 미정아. 내가 진짜 내 며느리야. 정임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재산만 생각하지만 너만은 달랐어. 너만은 진짜로 나를 사랑해줬어. 복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정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자를 수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면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정성을 다했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정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임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너무 흥분해서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정임을 부축했어요.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영자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영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자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였는데. 영자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뒤로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계속 아프시고. 영자의 말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는 얘기구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정이 급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더욱 교묘하게 공격했어요. 미정 씨, 솔직히 말해봐요. 친정아버지가 망한 뒤로 우리 집안에 기대고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편하게 살면서 나중에 재산까지 받으려고. 영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급하게 걸어왔어요. 정임의 둘째 아들과 그 아내, 그리고 정임의 시누이까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영자가 미리 전화를 해서 부른 것 같았어요. 언니가 전화하니까 급히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둘째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즉시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미정 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미정 씨 편만 드시고 저희가 뭐라고 하면 화를 내세요. 영자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했습니다. 미정이가 어머니를 제대로 안 돌봤다고? 정임의 시누이가 미정을 노려봤어요. 내가 예전부터 저 계집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친정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안에 빌부터 사는 거라고. 둘째 며느리도 영자 편에 섰습니다. 그러게요. 평소에 어머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도 참 답답해요. 순식간에 미정은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영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자신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요? 시누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겠어요? 분명히 뭔가 빼먹었거나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시 미정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공격할 때는 동정심이 생겼지만 여러 명이 일제히 공격하니까 미정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런, 역시 뭔가 있었나 보네. 여러 명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미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정임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미정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정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아까 너무 흥분해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다시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차올랐어요.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영자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미정 씨 때문에 어머니가 더 아프시잖아요. 이것 봐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영자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어머니. 미정이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미정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더 아프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인정하는구나. 시누이가 만족한 듯 말했어요. 진작에 그렇게 말할 걸 그랬어. 괜히 어머니까지 힘들게 하고. 정임은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며느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몸의 한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미정이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정임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없었어요. 아까 환자복을 찢고 소리를 지르느라 체력을 많이 소모한 상태였거든요. 간호사들이 정임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병실로 들어가셔야 해요. 간호사가 정임을 부축하려 했지만 정임은 미정을 바라보며 걱정했어요. 자신이 병실로 들어가면 미정이 혼자서 이 모든 공격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나는 괜찮아. 정임이 간신히 말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갑자기 정임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급히 달려가서 정임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정임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숨도 가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미정이 다급하게 정임을 흔들었지만 정임의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정임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복도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정임이 다시 쓰러진 상황에서 가족들은 우왕좌왕했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홀로 서 있었어요. 빠요.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영자가 미정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미정 씨 때문에 어머니가 더 아프게 된 거예요. 이제 됐어요? 다른 가족들도 미정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미정이 때문에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셨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정임이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다시 쓰러진 것 같아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셨다. 미정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어요.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미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27년 동안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결국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홀로 서 있는 미정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어요. 응급실 안쪽에서는 의료진들이 정임을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다시 착용한 정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정임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복도에 홀로 서 있을 미정이 걱정되었습니다.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정임에게 말했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으며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제 며느리가 걱정돼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미정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어머니가 2번이나 쓰러지셨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영자와 다른 가족들은 마치 미정이 모든 잘못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미정은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불행만 가져다 주었나. 미정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1시간 뒤 정임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다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가족분들께서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주세요. 영자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임이 진정되면 미정을 더 쉽게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 저희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한 분씩만 들어가셔서 짧게 면회하세요. 의사가 당부하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당연히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미정을 먼저 부르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미정 씨, 환자분이 계속 찾으세요. 들어가 보세요. 간호사의 말에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의료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정임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미정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아, 이리 와. 미정은 정임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정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임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내가 27년 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를 돌봤는데. 정임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생긴 것들이었죠.
정임은 그런 미정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정임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일로 확실히 알았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미정은 정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아, 내가 이 집 지킨 거야. 정임이 미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27년 동안 내가 없었다면 이 집은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미정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정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다니. 그리고 정임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내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다. 유언장이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쓰신 유언장이야.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미정은 순간 멍해졌어요. 자신의 이름이 유언장에 적혀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인데. 그냥 며느리가 아니야. 정임이 미정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 집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미정이라고, 미정이가 이 집을 지켜나갈 거라고.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시아버지의 진짜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내 시아버지는 내가 20살에 우리 집에 와서부터 계속 지켜보셨어. 다른 며느리들과는 다르다는 걸 진작에 아셨던 거야. 정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영자 언니가 말한 땅 문서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계집애가 탐내던 땅들, 그 대부분이 내 시아버지 유언에 따르면 너한테 가는 거야.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는데 오늘 일을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 미정은 이 모든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자신이 친정이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보탤 것이 없어서 천대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집의 진짜 후계자였다니. 어머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에요. 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해서. 알고 있어, 미정아. 정임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시아버지도 나도 너를 믿는 거야. 내가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이 집을 지켜줄 거라는 걸 아니까. 정임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내 시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야.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7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담긴 봉투였죠. 지금 읽어봐. 정임이 미정에게 말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가 이 집을 계속 지켜주기를 바란다. 미정이야말로 이 집의 진짜 딸이다.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문구를 읽으며 미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알겠지? 정임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말이야. 미정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27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열등감과 위축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진짜 가족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어머니, 미정이 정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저도 당당히 맞서겠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을게요. 정임은 미정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드디어 미정이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 미정아.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미정은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살겠어. 어머니와 이 집을 지키겠어. 미정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영자와 다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죠. 미정 씨,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영자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건방진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미정이 여전히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안정되셨어요. 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당당한 목소리에 영자는 순간 의아해했어요. 뭔가 달라진 미정의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나저나 미정 씨, 신우이가 나서며 말했어요. 이번 일로 확실해졌잖아요.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게 이제는 진짜로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정을 압박했어요. 그래요, 미정 씨. 어머니가 2번이나 쓰러지시는 걸 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야겠어요. 우리가 돌본다고요? 미정이 차갑게 웃으며 반문했어요. 이 한마디에 가족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미정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받아치다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뭐야,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네. 영자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미정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1년에 한 번 내려오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정의 말에 영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야,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미정 씨, 지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정 씨, 갑자기 왜 이래요? 둘째 며느리가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미정 씨, 정신 차려요. 당신이 어떤 입장인지 알아요? 제 입장이요? 미정이 가슴에서 유언장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제 입장이 어떤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미정이 유언장 봉투를 꺼내자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집중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유언장이에요. 미정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유언장? 가족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어요. 특히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노렸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영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언니가 모르는 게 당연하죠. 미정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어머니께만 맡기신 거니까요. 영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유언장이 정말 있다면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거든요. 설마, 그게 진짜예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미정이 유언장을 펼쳐 보였어요.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또렷하게 적힌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미정이가 이 집을 계속 지켜주기를 바란다. 미정이야말로 이 집의 진짜 딸이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읽은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럴 수가. 신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소에 무시하던 미정이 실제로는 이 집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영자는 완전히 당황해서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어요. 혹시 조작된 건 아니에요? 조작이요? 미정이 영자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언니가 아버지 손글씨를 못 알아봐요? 20년도 넘게 며느리 노릇했으면서 영자는 유언장을 빼앗기 위해 계속 시도했지만 미정은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영자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법정에서 정식으로. 바로 그때 영자가 갑자기 유언장을 잡아당겼어요. 이런 건 찢어버려야 해요. 순간 유언장이 찢어질 뻔했지만 미정이 재빨리 보호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응급실을 향해 소리쳤어요. 영자 언니가 유언장을 찢으려고 해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정임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임은 힘겹게 걸어 나왔어요. 산소 마스크도 벗은 채로 말입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정임이 영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내 남편의 유언장을 찢으려고 해? 영자는 시어머니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가족들이 모두 동의해야. 법적 효력? 정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남편의 뜻이 법보다 중요해. 이 집안의 재산과 내 남편의 뜻은 모두 미정과 손자에게 간다. 정임의 선언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미정을 무시하던 친족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어머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둘째 며느리가 말을 시작했지만 정임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정임이 다른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미정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 앞으로는 미정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영자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차가워졌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자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들이 모두 부끄러워져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노리고 미정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마저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미정은 무릎 꿇고 우는 영자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27년 동안 자신이 당했던 모욕과 무시가 떠올랐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언니, 미정이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미정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고통받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정임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해. 나와 내 시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말이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나와 어머니의 길을 내가 지키겠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복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동안 미정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미정을 대하고 있었고, 미정은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27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였어요. 병원에서의 소동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의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임은 미정과 긴 대화 끝에 진주 시내의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정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죠. 미정아, 내가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혼자가 되는 건 아니야. 정임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와야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27년 동안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정에게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을 잘 지킬게요. 그리고 주말마다 아들 데리고 보러 올게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정임이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 미정은 감나무 아래에서 시어머니를 배웅했어요. 정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미정이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미정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정임이 마지막으로 미정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지켜졌어. 내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진짜 딸로 만들어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임이 요양원으로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지만 미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유언장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가난한 친정딸로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집안을 지킨 훌륭한 며느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마을 이장 아내가 미정을 만날 때마다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시고 결국 인정까지 받으시고. 미정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지만 교만해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미정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미정은 아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20살에 이 집으로 와서 시작했던 텃밭이 이제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었어요. 정임이 심었던 감나무도 올해는 유난히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할머니 보러 가요? 아들이 호미질을 하며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가자. 할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미정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사건 이후 영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미정을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정아. 영자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잠깐 들렀어. 언니, 들어오세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영자를 맞았어요. 예전 같으면 긴장했겠지만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미정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거든요. 미정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영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어.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미정은 영자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자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서로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의 말에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정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부끄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내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 다행이야. 영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그날 저녁 미정은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떠 있는 가을밤이었습니다. 20살에 이 집으로 와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그리고 따뜻했던 기억들까지. 미정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정임이 환자복을 찢으며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 찢어진 환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의 절규였고 며느리를 지키려는 마지막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셨구나. 미정은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7년 동안 묵묵히 지켜봐 주신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미정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난한 친정 출신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집안을 지킨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정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해요. 27년 동안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국 인정받았잖아요. 진짜 며느리의 본보기죠.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주말이 되어 미정은 아들과 함께 요양원에 정임을 찾아갔어요. 정임은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미정과 아들을 보면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뛰어가서 정임을 안았어요. 정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정아, 잘 지냈니? 정임이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미정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영자 언니도 요즘은 자주 안부 묻고 마을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미정이 밝게 대답했어요. 정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이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복을 찢으며 보여준 자신의 의지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아, 내가 자랑스러워. 정임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너는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니까. 미정은 정임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겠어. 해가 지고 있는 요양원 정원에서 세 세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 미정, 그리고 아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울며 무릎 꿇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을 지킨 강인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7년 시집살이 끝에 찾은 진짜 행복. 진짜 사랑은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그 진심이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나타나 용기를 준다는 것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